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리아 부산 메트로시티 중앙동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저께 날짜를 잘못 말해갖고 만나가 보자. 맞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맞습니다. 여기는 중앙동입니다. 부산 중앙동입니다. 지금 한 오후 5시 넘었죠. 완전 노을이 지는 중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기 오늘 토요일날 그냥 토요일날은 좀 쉬니까 이 동네는 사무실이 많고 회사 사무실이 많고 그러니까 거의 뭐 술집이나 식당 같은 데 장사는 안 합니다. 오늘은 뭐냐 토요일이니까 여기 이제 요 볼거가 좀 있으니까 요가 6.25 전쟁 때 이게 피난처거든요. 이게 피난민들이 살았고 이 근처에. 그래서 어떤 6.25 당시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그 피난민들의 그 생활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물, 어떤 조각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앉아있는 곳이 이 계단인데 40계단입니다. 그 유명한 40계단.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40계단은 아니고, 원래 40계단은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원래는 그쪽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몇십 년 오래전부터 그래 놓으니까 여기를 이제 40계단 대형으로 생각하는, 원래는 저 위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쪽으로는 계단이 있었는데, 원래 거기가 40계단인데 여기를 이제 옛날 진짜 40계단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여기를 이제 여기도 계단이 있으니까 그냥 40계단으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여기 진짜 40계단은 아니고 원래 40계단 사라져 버리고, 더 원래는 더 위쪽으로 한 50m 100m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치를 한번 잠시 보여드릴까? 여기가 중앙동입니다. 여기 계단이 상당히 높은 데서 이제 계단에 제가 지금 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서 지금 찍은 겁니다. 중앙동 현교입니다. 요 밑에는 이제 아코디언을 치는 어떤 조각물을 설치를 해놨어요. 옛날 노래 40계단 여기다 아코디언 그 치는 어떤 악사의 어떤 형상물을, 조형물을 만들어 놨네요. 그 옛날 흘러간 노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여기 계단입니다. 40계단. 오늘 모처럼 조금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가을 맛이 나네요. 계속 흐렸는데 오늘도 좀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면은 이제는 좀 먹구름이 좀 사라지고 하늘을 보니까 좀 가을날 같은 어떤 파란 하늘이 좀 보이네요. 계속 흐리는데 좀 맑은 날씨가 됐습니다. 선선합니다. 약간 또 쌀쌀한 맛도 있고, 진짜 전형적인 가을 어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왔느냐면은, 제가 어떤 주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검찰, 경찰의 어떤 숙청을 단행하셨다. 전격적으로. 어집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경찰, 검찰의 어떤 그 숙정 작업에 대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또 가벼운 어떤 뉴스를 또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26일이죠.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신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거기 왜 가시냐면은 거기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래서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월요일 오시겠죠. 내일 일요일 가셔갖고 월요일 1박 2일로 하룻밤만 자고 바로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인데 거기 가셔갖고 이제 캄보디아 총리도 면담하고 캄보디아 총리가 회담이 잡혔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 스캠 사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어떤 의제가 있겠죠. 그걸 이제 논의하시겠죠. 캄보디아 총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또 가벼운 뉴스가 있느냐면은 참 제가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스꽝스러운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많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저께인가 명태균이가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나와갖고 오세훈이도 나왔죠. 오세훈이도 나와갖고 이제 증인으로 나와갖고 서로 공방이 좀 있었는데 오세훈이는 거의 묵비권 행사 비슷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명태균이만 이제 쭉 까더라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오세훈이를 완전히 갖고 놀더라고. 완전히 오세훈이를 조롱하고 있더라고. 오세훈이는 그에 대해서 전혀 끽소도 못 하더라고. 그냥 좀 있으면 검찰에 불려가고 둘이서 특검에 불려가고 대질신문을 한다니까. 오세훈이가 지금 바삭 쫄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태균이가 신이 났고, 쭉 까고, 오세훈이 대해서. 명태균이 하는 말에 오세훈이를 보고, 처음 딱 봤을 때 오세훈이를, 저거는 얼굴상을 보니까 배반할 관상이다. 자기가 오세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관상을 보니까, 오세훈이 얼굴을 보니까, 배신자 얼굴이더라. 그런 말도 하고, 면전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 앉아있는데, 오세훈이 있는 데서도. 그리고 또 좀 우스운 이야기는 김영선 있죠. 김영선하고 오세훈이가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다. 그걸 또 폭로했더라고. 김영선이가 아마 나이가 많을 겁니다. 오세훈보다 한참 굉장히 연상일 거예요. 연상. 김영선이가 보니까 1960년생이더라고. 60년생. 60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66이라고. 1960년생이면 윤석열하고 동갑이더라고, 나이가. 그래, 윤석열하고 옛날부터 김영선이가 친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대, 이 김영선이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윤석열도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그때 나이도 같으니까, 같이 학교에, 법대에서 같이 동기 비슷한 그런 동기 60년생이 정상적으로 대학교 입학했으면, 같은 학번이겠죠. 성적이 같으니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대학교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사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명태균이 하는 소리가 김영선이가 이제 올드미스다. 결혼 안 했잖아요. 올드미스인데 오세훈이를 사모하고 김영선이가 그런 것도 폭로하고 참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 오세훈이는 실체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대충 느낌으로, 이건 명태균이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명태균 이야기니까, 김영선이가 오세훈이를 사모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 문자도 보내고 서로. 참,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명태균의 일방적 이야기니까, 참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사람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명태균이 이 인간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데 나가고 사모를 했니? 뭐 오세훈이는 김영진이 사모를 했니? 이래 편지를 보냈니? 참 이 인간도 보니까 오질없는 인간이야. 맹태훈 이 사람 나가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상경 그 국토부 차관 그 갭 투자해갖고 지금 그 부동산 자기 마누라 명의로 성남 분당에 30억인가 그걸 갭 투자해갖고 전세 끼고 그걸 사갖고 지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그 부동산을 주무 전담하는 책임자가 자기는 그런 식으로 갭 투자 점세를 끼고 사면서 그래갖고 5억인가 차익을 남기면서 국민들한테는 집을 못 사게 하고 뭐 규제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 한창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다고 사의 표명을 했대요. 당연히 물러나죠. 제가 그 강조했다 합니까? 빨리 물러나야 된다 이 사람. 사의 표명을 했다니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그러고 또 한 사람 있잖아.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 우리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사람도 빨리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최소한 과방위원장에서 물러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직까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 사람. 어디 국정감사기관에 국제 그 사랑채에서 자기 딸 결혼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 변명이나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받아 처먹고, 죽이고, 그 비관기관으로부터. 그래 놓고 가서 화합만 안 돌려보인 게 그게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가 없다. 정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계속 이 사람을 안고 가면은 그냥 그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하게 하고, 안고 가면은 이재명 정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과방위원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무슨 낯짝으로 지금 더구나 국정감사 중인데 무슨 낯짝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이 사람이. 빨리 물러나게 됩니다, 최민희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창 자주 언론에 나오고, 아니,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최혁진, 무소속, 의원, 그 법사위에서 나경원을 쭉 까고, 시원하게, 나경원 전담 맨 아닙니까? 나경원에 대해 전담적으로 까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속은 무소속인데, 사실상, 민주당이랑 마찬가지야. 민주당 입당만 했다 뿐이지, 그 민주당 그때 그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비례연합입니까? 그 비례 위성정당,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순번이 돼갖고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도 최종적인 목적은 민주당에 복당하기를 원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 양비론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좀 지나치다, 너무 어떤 그 법사위에서 너무 심하게 어떤 공격을 한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다. 진짜 과감하게, 진짜 할 말하고, 세다. 할 말하고, 진짜 강하게, 강한 투사다. 그렇게 보는 분 있고, 양비론이 있더라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민주진영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점잖만 빼고, 무슨 선비처럼, 이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젠틀맨처럼, 모범생 비슷하게. 민주진영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선비질을 많이 해. 좀 나설 때는 나서갖고, 저격할 때는 저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 정당에 대해서, 국민힘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그런 아직 있어. 몇이 있다고. 옛날부터, 전담 저격수가 있었다고, 옛날에. 그럼 우리 민주당 쪽에 그런 전담 저격수가 없어요. 상대의 어떤, 고의적인, 상대편에 있는 수장을 까는
저격수, 응? 그 상대편에 어떤 중진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정당으로, 응? 저격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민주진영에는. 저쪽 국짐하던 그런 애들이 있어. 이쪽에, 우리 쪽에 어떤 대표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걸 전담을 해갖고 쭉 가는 저격수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종의 그런 저격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 점장만 빼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고상하게 국회의원 노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파이터 있어야 돼, 파이터. 파이터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좀 더 이분이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괜찮다.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민주진영에. 완전 나경원 저격수 아닙니까? 나경원이가 지금 속으로 골치 아플까요? 이 체육진 의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나경원만 쭉 가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보니까 이 법사위 할 때인가? 법사위 국감행 할 때 최근에 곽규택이 국짐의 법사위원이 곽규택 있잖아요. 곽규택이 이 동네 제가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부산 동구 중구 여기는 지금 중구인데 이거 중앙동이기 때문에 중구이기 때문에 동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이게 통합돼 갖고 이 제가 현재 방송하는 이 중구 중앙동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곽규택이에요. 곽규택. 이 부산 초선이라고. 이게 또 검사 출신이잖아. 이게 좀 싸가지 없는 인간이지, 이것도. 얼마나 건방집니까? 검사 출신은 거의 다 그래. 특히 특수부 출신, 윤석열이 찌끄레기들, 윤석열이 또마이 검사들, 윤석열이 또마이 검사들 아닙니까? 전부 이거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인간들의 대체로 보면 주진우에서 왔고, 곽규택에서 왔고, 한동훈이도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따져보면 한동훈이도 윤석열이 똘마늘 있던 검사였다는 소리가 다 전부 싸가지 없잖아요. 건방지고 시건방진. 그래서 곽규택이가 그 서영구 의원한테 말을 놔부서 야 이러면서 그래 그는 곽규택이가 서영구 의원한테 말을 놓고 야자 이러니까 그때 다른 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 최혁진 의원이 나서갖고요. 야 같이 맞서더라고. 그래서 곽규택 의원 보고 야 어디 반말을 해 이러면서 자기도 반말해보더라고. 야자 하더라고. 곽규택 의원한테.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간에 따라서 참 저질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래 나오는 이상 같이 맞설 때는 그런 식으로 맞서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최혁진 의원이. 물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더만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건방진 놈이에요, 이게, 곽규택이. 나이를 보니까, 곽규택이 71년생, 서영구 의원은 64년생이에요. 우리 7년 차이가 난다고. 서영구가 7년 선배야. 그런데 7년 어린 놈이, 7년 선배 국회의원한테 아무리 여야, 정파가 다르지만, 야자하면 됩니까? 이때까지 그런 국회의원 없었어요. 옛날에도. 최소한, 말은 그렇게, 더구나 7년 차인데 한참 선배 의원한테 선수로 보나 서영구 의원이 한참 선배잖아요. 인만이 초선이고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 건방지게 서영구 의원한테 야합니까? 가면 이 새끼가 여자 국회의원이니까 알고 보낸 거예요. 여자니까. 만약 남자 국회의원 같으면 이런 못하지. 건방진 사람. 이것도 지금 다음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거 반드시 이거 낙마시켜야 돼요. 부산 사람들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곽규택 인간 이거 다시 국회의원 재선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뉴스는 또 이제 트럼프하고 29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혔어요. 29일 날 10월 29일 날 그리고 에이펙 때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과연 이제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인가? 아직 그건 미지수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주에 이제 오니까 경주에서 뭐 하겠죠. 뭐 안 가는 부산에서 하든지. 일단 일정이 잡혔어요. 확정되었어요. 트럼프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그래 뭐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 대통령실 안보실장 말로는 그 핵 연료 제철이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 주권을 이때까지 우리나라 핵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본은 어느 정도 그 갖고 있었는데 핵 연료 제철이 권한을 미국도 그걸 얻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미국 놈들이 미국에서 그 합의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중점적으로 핵 연료 제철이 핵 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그걸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 핵 주권도 우리가 가져오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지만은 만약 이걸 우리가 가져오는 대신에 그 관세 협상을 우리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오는데 이 핵 주권을 갖고 오는 대신에 그 어떤 반대급부로 관세 협상을 우리가 미국한테 불리하게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핵 협상은 우리가 당연히 받은 핵 주권이나 뭐 전자권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주권입니다. 미국이 뭐 때문에 이때까지 관여합니까? 에? 이게 핵연료 그 제철이었던 거기 있어야 거기서 뭐 플루토늄도 추출할 수 있고 뭐 우람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위기가 어떤 핵의 어떤 핵을 급히 개발할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핵을 빨리 개발할 수 있다거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핵연료 제철을 못하면 핵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 일단은 북한에 있는 핵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려면은 최소한 우리나라도 어떤 핵연료 제철 권한이 있어야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혼자 핵폭탄을 우리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핵연료 제철이 그 과정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어야. 그리고 뭐 우라늄이 있어야 뭐 혼자 폭탄을 만들 거 아닙니까? 한번 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도 저녁에 이제 해가 지니까 모기들이 앵기네요. 여기도 풀이 있어 그런가 나무가 있어 그런가 모기들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제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어저께 밤 9시입니다. 어제 밤 9시부로 경찰에 대한 숙정 작업이 단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무관들을 51명을 전격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 서울경찰청 또 본부경찰청 있는 경무관들을 우리나라 경무관 총정원이 뭐 83명이 그렇답니다. 과반수 이상이 지금 51명을 날려버렸어요. 자기 현재 있는 보직에서 변경시켜버렸어요. 전보 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이래 됐냐면은 이제 애들이 그걸 조사했겠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윤석열의 12.3 내란에 관여된 어떤 경찰 고위직을 면밀히 조사했겠죠. 내란에 동조했다든지. 경찰도 그 경찰청 그 고위직 그 경찰청장이 지금 그 내란에 가담 현재로 지금 그때 깜빵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청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내란 가담자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내란에 알게 모르게. 그걸 이제 면밀히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52명에 대한 어떤 전격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고, 다 날려버린 거지. 자기 현직 보직을 다 변경시켰어요. 뭐 서울에 있던 사람은 저 지방으로 날려보내버리고. 전격적인 이게 하나의 숙정 작업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일단 날려놓고 나서 전보 조치해놓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수사를 해가지고 완전 옷을 벗기고 벌을 주겠죠. 처벌을 받게 만들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백혜령 경영을
백혈 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걸 파헤치고 있는 백혈 경쟁을 미합을 해갖고 잘라갖고 저 어떤 지구대 대장을 보내버린 경찰직 고위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명단에 포함됐어요. 정부 조치가 세 사람. 이 사람도 경무관들인데 저 사람도 지금 날려버렸어요. 백혈형 경쟁한테 수사 못하도록 위압을 넣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경무관급들인데 경무관이면 군대로 치면은 군으로 치면 별 하나에 별 완스타에 완스타 준장. 그러니까 총경 위에 경무관이거든요. 총경이 이제 경찰서장급이고 경무관은 완전히 이제 군으로 치면 장성이 장성 준장턱이죠. 상당히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것도 숙정 작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인물들은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간들은 어떤 직에 있던 특히 고위직에 있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조사해갖고 날려야 됩니다. सेल्फी लेनी है क्या? हाँ मैं लेती हूँ। मैं लीजिए यहाँ से लेनी है सेल्फी। इधर खुद ही ना आके लेगी सेल्फी ना।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इंडिया। 인디아. 아, 예, yes. 웰컴. 여기가 이제 ऐसी नहीं होती है। 관광이다 보니까 그 인디아에서 와요. 밑에 아코디언 아저씨 옆에 사진 찍는다고 인디아 분이네. 아유, 뭐 인도에서 왔다네. ऐसे नहीं हो रहा है ना सीएम यू कवरिंग द कैमरा। 인도에서 왔었다네. 이거 아코디언 그 동상 옆에 사진 찍는다고 난리네. 아, 또 그러고 이제 경찰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숙정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검찰도 이제 숙정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या अकेले नहीं जाने दूंगी पापा आ गया। ये हम सब ऊपर जा रहे थे। हाँ ठीक है चलो हम लोग छोड़ के जाते हैं सुजा हम लोग छोड़ के जाते या हैं पापा चला जाएगा सही नहीं चला जाएगा। च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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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इसको आजा गिर जाएगी। लेती हूँ फोटो। ऊपर जाके लेना है मैं लेने ही नहीं दूंगी मम्मी चलो आप ऊपर 조그만 애하고 어린 꼬마하고 강강 오셨는가 봐요. तुम क्या नहीं 바이바이. 에이, 바이바이. मैं तो नहीं करना लूसी ऐसा डेंजर था। नीचे जा रही ऊपर जा रही 에이, 한국에 참 강강하시 뭐 멀리서 왔네. 인도에서 여기까지 참. 근데 이제 경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무관급 57명을 날리면서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제는 검찰도 이제 숙정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겠죠. 정성호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어떤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 관봉띠 분실 사건, 그 띠지 현금에 묻는 그 관봉띠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이제 분실됐잖아. 수사 도중에 분실돼버리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그 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못 주게,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못 주게 하는 그 불기소 처분을 내려갖고 그게 지금 문제되잖아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거기 티 나갖고 그 어떤 검찰이 위압을 해갖고 그 쿠팡 근로자들이 퇴직금 못 받게 하는 쿠팡 그 사책을 편을드는 검찰이, 그런 어떤 사건이 지금 국감에서 터져 나왔잖아요. 그 두 개 사건을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정성호 장관이. 이때까지 그걸 이제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너 한번 조사해봐라.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두 사건을 감찰을 시켰는가 봐요. 그런데 이 검찰들이 자체 감찰을 했는데 전부 다 뭐 무혐의다, 무혐의. 저 식구 감사기 아닙니까? 검찰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검찰한테는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상설 특검으로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검찰
어떤 내부의 어떤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난리면 날려야 되지. 예. 그러니까 아랫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수보 회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모기가 막. 대수보 회의에서 제가 그 안에 어저께 방송에서 드렸잖아요.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잖아요. 이 검찰의 불법 조작, 제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억지로 조작해갖고 죄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있는데도, 위안부 해갖고 죄를 안 주는 그런, 수사를 이때까지 그런 관행이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도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검찰의 그런 조작 수사에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쿠팡 그 퇴직금 사건도 그럼, 분명히 쿠팡 회사가 당연히 그 일용직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그 퇴직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당연히 줘야 돼. 법적으로 줘야 돼.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직업을 해야 될 거를 그걸 저가 주면 저거 손해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걸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래 아마 근로자들이 이제 고소를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퇴직금을 봐야 되는데 고소를 했는데 그걸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걸 수사한 검사니 그 부천지청에 그 문지석 검사라고 그 사람이 그 담당 검사를 그 검사님이 그 검사가 수사를 근로자들이 고발한 거를 퇴직금 우리가 못 받아서 억울하다 조사해달라. 그 사측을 고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문지석 검사가 진짜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해갖고, 이건 당연히 사측에서 줘야 되는 거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고 있는 기소를 하려 했는데, 사측에 대해서 이 문지석 검사가, 그걸 이제 위에 있는 그 당시에 부천지청장, 그 수장이요. 그 어미준, 문지석 검사의 그 위에 있는 수장이, 부천지청장이 기소하지 말라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버린 거죠. 위압을 해버린 거죠. 압력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가고 울고, 그랬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것 밝혀달라. 억울하다.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돈을 윗선의 압력으로 기소도 못했다. 그래갖고 그걸 폭로해버렸잖아요. 그 어민현이도 그때 그날 나와갖고 국정감사, 난 아니다. 난 위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래 발뺌하고.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쿠팡 사건, 그 관봉띠 분실 사건, 관봉띠 그 분실 사건도 어찌 보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죄를 그때 이게 김건희하고 연관된 겁니다. 김건희 사건하고 거의 건진법사, 김건희 그 첫건이 건진법사이잖아요. 무당놈 건진법사라고. 건진법사 그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1억 5천만 원이 발견됐는데 그 5천만 원, 그 1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관봉띠로 처음에는 묶였었는데 검찰이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거기 얼마 지나갖고는 나중에 보니까 확인 다시 이제 검찰에서 그걸 이제 압수수색이 영치를 해놨겠죠. 다시 그걸 보니까 관봉띠가 사라진 거예요. 관봉띠 그 묶고 난 그 띠가 그게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부터 그 이제 관봉띠가 묶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조폐공사에서 처음에 파편 찍으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띠도 있고 하는데 거기 사라진 거예요. 띠가 거기 사라지면은 돈의 흐름이 모른답니다. 거기 관봉띠가 그대로 있으면 돈의 출처,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알 수 있대요. 그냥 그걸 돈의 흐름을 모르게 하려고 그걸 누가 빼돌리 검찰에서 누가 검찰 수사관이 빼돌리는 건지 아직 모르죠. 그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압수수색했을 때는 당연히 관봉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지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검찰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있다고 제기가 되니까 검찰 자체에서 감찰을 했겠죠. 지시를 냈겠죠. 법무부에서.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이제 그 사건도 특검에서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야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면은 범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미중 아까 그 쿠팡 사건에 퇴직금 그 불기소 그 압력을 넣은 어미중 검사 그것도 완전히 그 윤석열 꼬봉이거든. 윤석열 부하 아닙니까? 친중 검사.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면 어미중 그 윤석열 꼬봉들도 꼬봉들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검찰 내부에 친윤 적폐 검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적폐 검사 정치 특수부 정치 검사에 대한 수사가 숙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설 특검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과 검찰의 숙정작업이 이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결국 칼을 뽑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응원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썩은 살은 돌아내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고름은 살이 안 된다고 돌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격적으로 단행된 경찰, 검찰에 대한 숙정 작업 어쨌든 응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줄줄이 엮여갖고 이제 다른 어떤 범죄 혐의도 계속 나오겠죠. 썩고 병들고 부패한 경찰, 검사들은 그러고 내란, 동조한 검사, 경찰들은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에서도 아마 그게 아마 시작될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국방부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내란에 그 동조한 장성들이 왜 진급이 됐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진급됐냐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런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이 있는데 왜 그걸 또 진급시켜 주느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이가 내란 12월 3일 할 당시에 그 계룡대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장성들이 있었다고. 계룡대 그 육군본부에서 그 계룡대가 우리나라의 상군 본부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버스에 태워갖고 왔는지 기차를 탔는지 장성들이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명령을 받았어요. 올라오라고. 윤석열이 하고 윤석열이가 명령을 내리겠죠. 다 올라오라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 버스를 탔든지 윤석열 지시를 따라갖고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서 올라간 장성들이 진급된 사람들이 한 10명인가 있더라고. 10몇 명인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지금 말이 나왔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국무회의에서 질타를 하더라고. 국방부 장관 보고. 왜 그런 내란 가담자를 진급시키느냐고. 분명히 그것도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군도 지금 숙정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 고위직에 있는 군인들을 쏟아낼 겁니다. 대대적인 지금 군, 경찰, 검찰, 이에 대한 숙정작업이 단행되고 있고 단행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가만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고다가 모기가 달려드네요. 모기가.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감기 안 걸리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명성!